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왜 할까? 라는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배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에 어,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할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듣고 제게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던 게 무엇이었냐면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자산. 사실은 뭐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실은 이 전반전과 이 후반전이 너무나 이제 길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전반전은 이렇게 노동이라는 소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반전은 이 노동을 지속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 플러스 원. 우리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 많이 하죠. 그거는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 플러스 원은 뭐냐면 내가 노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노동소득을 만들고요. 내가 이 노동할 수 없는 이 기간에는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들으라는 거죠. 자산소득. 자, 그러면 노동소득은 도대체 뭐고 자산소득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이 시간과 이 노동을 투자해서 소득을 버는 일이죠. 그래서 시간이나 노동, 노력 이 중에서 하나만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수입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산을 만드는 것이에요. 좀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소득은 즉시 수입이 됩니다. 즉시 수입. 우리가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가거나 하면 즉시 수입이 되죠. 하지만 자산소득은요, 시간이 걸려요. 아메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메이가 금방 돈이 되지 않는다라고,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금방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건 아메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메이는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절대로 금방 돈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아메이가 노력한 만큼은 사실은 금방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 수입과 노동 수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희들에게 아주 좋은 이 경제 정보를 준 게 이 사사분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분면에서 이 직장인이죠. 직장인과 이 자영업, 여기에 속하는 일들은 모두 이렇게 노동소득에 속해요. 하지만 사업가 아니면 재능이 있는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미술 아니면 운동,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 그 결과물들, 그리고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떤 투자,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직업군을 우리가 자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실은 자산소득을 벌는 것보다 노동소득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소득, 내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먼저 가장 큰 게 생계, 그죠? 그리고 보통 집. 그런데 사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빚 없는 집, 이 빚 없는 집을 가진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도 요즘은 거의 필수품이 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차를 최소 못 바꿔도 대여섯 번은 아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시간, 노동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이 노동할 수 없는 시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계. 거기에 여기는
건강에도 적신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비용들이 또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 전생애를 놓고 행복 아니면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일정한 소득, 이 일정한 꾸준히 들어오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이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일정한 소득을 일반인들이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를 위해서 이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4인 가족, 이 한 달 생활을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 소득을 통해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게 저축과 소비를 하게 돼요. 이 저축은 우리가 대부분 제1금융에서 넣는 정기적금 또는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기적금을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매달 해서 국민은행에 넣으면 연 1.5%고 1.05%고 우리은행 1.2%, 농협 0.5%, 평균 1% 정도의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년에 내가 1,200만 원에 정기적금을 넣었지만 이자는 12만 원. 실질로는 여기가 세전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떼고 나면 아마 10만 원 남짓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하기는 여러 가지 어떤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저축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축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축을 한다는 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이 일할 수 없는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이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버는 수입의 일부를 떼어서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모아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비는 어때요? 내가 저축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소비는 평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인 가족이 한 달에 먹고 씻고 바르고 청소하고 이렇게 쓰면 이게 1991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4인 가족 생필품 소비가 37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30년 전 통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4인 가족. 아마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써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020년 최저 생계비 통계 자료를 보면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이 보통의 수준이에요. 보통의 수준일 때 여기 보시면 4인 가족이 460만 원, 한 500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 인정, 이게 최저 생계비거든요. 이 최저 생계비를 보시면 4인 가족 해도 284만 9,504원이에요. 그런데 1인 가구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균 170만 원 정도가 아마 보통의 삶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저 생계비로는 105만 원이니까 혼자 사는 사람도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4인 가족으로 해서 이 460만 원, 이 500만 원 정도의 이 돈이 언제까지 평생 내가 죽어도 나와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고 노동 수명도 그만큼 짧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연금 같은 소득,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 같은 소득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보험, 그죠? 내 건강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험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금 같은 소득을 위해서 국민연금. 그런데 국민연금 사실은 우리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용돈연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이렇게 보탬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정도의 연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개인연금을 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내가 버는 이 노동소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자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뭐예요? 자산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는 이 어떻게 자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